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76번째입니다. 4중 전에 오늘 폐막되는데요. 중공의 최고 지도부에 대한 연성 쿠데타가 성공을 할까요? 중공의 3대 영역 지도부 물갈이가 과연 될까요? 이거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0월 23일 집권당 중공과 중공의 일당 독재로 통치하는 중국의 운명이 걸린 4중전회가 폐막이 됩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은 중국인 전문가들의 4중전회 지도부 교체 전망을 미리 정리해서 올립니다.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지만 중국인 전문가들의 예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중국 정치 이해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진핑 13년 동안 충성을 강요하면서 피바람 숙청사를 쓴 시진핑. 시진핑이 2012년 말부터 중공의 총서기에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반부패 운동을 명목 삼아서 약 500여만 명의 중공의 당직자나 정부 관료들을 숙청했습니다. 물론 군부도 포함되고요. 그런데 군부만 보면 시진핑의 군부 숙청은요, 지난 13년간 약 160여 명의 장군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최근 몇 년간 현역의 35명 정도 되는 상장 중에 절반을 숙청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시진핑의 군부 숙청은요,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이 시절에 장군 숙청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했는지 알겠죠. 자, 시진핑의 당직자와 군부 인사 발탁 및 숙청의 기준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시진핑에 대한, 즉 자기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되나 이걸로 발탁을 하고 또 하다가 딱 봐서 안 되면 바로 숙청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시진핑이 발탁한 인사도 충성심 시험에서 이 수시로 검열을 하는데 불합격이 되면 즉시 숙청이 되는 거죠. 즉 공포정치 13년 1인 천하 시대를 이루었던 거죠. 이번 4중전에서 집권당의 문제는 중공의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025년 4중전에 표면적인 목적은 14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을 마무리하는 총평을 하고 15차 개년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뭐 그런 걸로 잡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사실상 숙청된 빈자리 메꾸기입니다. 지도층 인사 배치를 둘러싼 정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집권당 중국공산당의 최고 의결기구를 참고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중공의 최고 의결기구는 어디다? 중공의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회의입니다. 두 번째는 중공 두 번째 의결기구는 중공의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24명, 이 24명의 정치국 회의가 되겠습니다. 중공의 세 번째 의결기구는 중공의 중앙위원회 205명이 포함된 상무위원 7명, 중앙정치국 24명 위원이 포함된 205명의 중앙위원, 그리고 이들이 결석이 되면 빈자리가 나오면 채워질 171명의 후보위원, 20기는 이렇게 해서 총 376명이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중전에는 중공의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그리고 후보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현재 숙청돼서 탈락된 사람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도 안 나왔기 때문에 몇 사람이 이번에 참석했는지는 폐막이 된 뒤에나 알 수 있겠습니다. 아마 보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2025년 10월 현재 중앙위원 205명 중에서 그런데 군부에 할당된 인사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46명을 과연 채워 넣을 거냐, 이게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중전의 중공의 4대 인사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 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이건 이제 당과 관련된 인사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보면 중공의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제일 높은 기구죠. 여기 7명의 상무위원들 중에서 인사 변동이 있을까요? 이걸 살펴봐야 되죠. 뭐, 시진핑을 포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공의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24명의 위원 정원인데, 여기서 숙청된 사람 뭐 있습니까? 보궐 인선이 되느냐, 누가 되느냐, 어느 파가 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또 굉장히 궁금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공의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205명 정원인데, 여기는 군부에 할당된 12명의 중앙위원을 포함해서 최소 46명의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이게 채워질까요? 이거 누가 어느 파벌에서 들어갔을까요? 이게 또 관심사가 될 거고. 네 번째는 중공의 중앙위원회 후보위원들 171명이 정원인데 뭐 사망을 했거나 수청돼서 여기도 결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궐 인선을 또 할까? 이 네 가지가 중국 공산당 내부의 아주 중요한 인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중전에서 군부 인사 문제도 해결해야겠죠? 그죠? 일단 10월 17일 장유사가 1차 군부 숙청을 해서 9명의 상장, 대장이죠. 이 숙청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10월 18일 날 다음 날인 장유사가 2차 군부 숙청으로 4명의 상장, 9명의 중장, 15명의 소장, 총 28명의 장성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뭐 벌써 37명에다가 3차 숙청은 뭐 최소 80에서 100명 이상의 그 소장 이상, 중장, 상장 뭐 이 사람들이 또 대상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뭐 이 군부 인사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인민해방군의 군부수청 사중전에서 7가지 7대 인사공석이 해결됐는지 이게 또 이제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205명이 이제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정원이죠. 그런데 최소 군부에서 할당된 12명이 이미 중앙위원으로 탈락했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최소 12명을 보충시켜야 합니다. 군부 자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군부의 상장, 이 대장이죠. 그리고 중장, 소장 등 대거 숙청을 했기 때문에 군부 할당에 중앙위원도 해야 되지만 중앙위원을 보충시킬 후보위원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위원도 채워넣어야 되죠. 세 번째는 군부의 최고 의결 기구인 중공 인민해방군 중앙군사위원회 7명의 위원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입니다. 이 3명도 채워넣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중공의 군부 5대 전구가 있죠. 여기 중부 전구, 동부, 서부, 북부, 남부 전구 이렇게 있는데 이 5대 전구의 넘버1, 넘버2, 즉 총사령관과 정치위원들이 공석이거나 이렇습니다. 둘 다 공석이거나 뭐 하나가 공석이거나 여기 채워넣어야죠. 5대 전구. 다섯 번째는 중공의 군부의 5대 군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지휘관들도 공석인데요. 5대 군종은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로켓군, 그리고 무장경찰 부대입니다. 무장경찰도 군부이고 군대입니다. 경찰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중공의 군부의 총지휘 조직인 중앙군사위 내부의 결혼 상태도 또 보충해야 됩니다. 일단 부주석이 비어있죠. 제2부주석이 비어있고 판공청 주임, 부주임, 여기도 지금 비어있고 정치공작부, 중앙군사위원회, 기율위원회, 또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센터 등등 이쪽도 지금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숙청돼서 그러죠. 7번째 마지막으로 중공의 이제 기타 부대들, 연합참모부, 연합군무보장부, 후군무장부, 장비발전부, 그리고 국방대학, 국방대학.
여기도 이제 그 5대 전구나 군종을 제외한 이런 부대에 또 보충을 시켜야 합니다. 인민해방군의 군부수청에는 지금 보면 한 네 가지 딜레마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과 짱류사 이 사람들이 각각 군부수청을 지금 몇 년 동안 해왔잖아요. 재임명하지 못한 군부의 중앙위원 이걸 임명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고 두 번째는 중앙위원 결연 시 후보위원 중에서 순번대로 보충이 되는데 군부의 후보위원부터 보충이 돼야 됩니다. 둘이서 그냥 이리저리 잘라가지고 후보위원도 보충해야 중앙위원 가는 거죠. 이번에는 같이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군부 장성들을 숙청이 되었으면 후보위원회 자동 중앙위원 진출도 못할 정도였을 거예요. 네. 이 중앙위원이나 후보위원 당연직에 당연직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군부 사람뿐만 아니고 그 밑에 사람들까지도 지금 줄줄이 날아가 있으니까 예. 네 번째 딜레마는 시진핑은 임명권을 갖고 있고 임명과 면직에 대한 임명권 짱유사는 현재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군권 전쟁으로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딜레마들 빈자리를 메꾸지 못하는 구조적인 현실이 현실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군부수청의 4대 딜레마고요. 그렇다면 정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중공의 최고 지도부가 연성 쿠데타에 성공을 할까요? 과연 그 시진핑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사중전에 엄청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지 오늘 10월 23일 사중전의 폐막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주목이 됩니다만 이게 비공개 회의라서요. 오늘 밤이나 혹은 내일 오전에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더 늦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중화권 중국인들 전문가들을 그 중심으로 이들의 전망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이 친위 쿠데타를 성공하느냐, 혹은 반시진핑파가 시진핑파들을 몰아내는 연성 쿠데타를 성공하느냐, 이렇게 사중전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시진핑이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하는 정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호위무사인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과 왕샤오홍 공안부장을 시진핑이 명령을 내려서 제2차 친위 쿠데타 20차 당대 폐막식에서 후진타오를 몰아내고 명단을 바꿔치기 한 거. 이게 이제 1차 친위 쿠데타면 시진핑의 2차 친위 쿠데타가 사중전에서 과연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짱유샤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짱유샤는 사중전의 개막전에 이미 후진타오, 원자바오, 왕양, 후춘화 등 이 사람들 다 공청단 전 지도부죠. 이 사람들과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짱유샤가 자문을 구한 거죠. 시진핑이 차이치와 왕셔공을 대동해서 시켜가지고 사중전의 회의장인 경서호텔, 중국어로는 징시賓馆이라고 하는 경서호텔에 회의 준비를 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다. 얘네들 친위 쿠데타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원로파에게 전달하면서 이 후진타와 원자버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문을 구했던 거죠. 사실상 이런 거는 산전수전 다 겪은 태저당의 짱요샤나 후진타오나 원자바오나 왕양 후추나 이런 공청단파들도 당연하죠. 그래서 짱요샤와 이 공청단파들이 비상대책을 아마 수립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도 후진타오나 원자바오가 장유샤에게 조언을 했겠죠. 그래서 장유샤도 중국에서 최강 부대인 중부전구에 파리 집단군을 국경에 진입시키고 사중전의 회의장인 경수호텔을 아예 포위시켜버리는 그래서 시진핑 파들이 친위 쿠데타 엄두도 못 내게 하는 이런 걸 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중전의 초유의 관심사는 시진핑 친위 쿠데타가 성공을 했을까? 아니면 반시진핑파가 친위 쿠데타를 누르고 연상 쿠데타를 했을까? 누가 이겼을까? 이게 이제 결과죠. 예. 어제도 지금 결과는 안 나왔지만 예상되는 중공의 새 지도부 인선 결과는 이미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공의 총서기는 이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여기는 빨리 넘어갈게요. 중공의 총서기는 전 정엽주석 왕영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과도 총서기 한다. 중공의 중앙군사의 주석은 짱유사가 맡는다. 20일자 당대회까지 한 2년 동안. 중국 총리는 리창이 역시 2년 동안 임기 부장하고 위임시켜준다. 연장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중공의 중앙군사의 부주석 2명 중에 한 명은 현 정협 부주석인 후춘화. 사실은 후춘화가 그 후진타오가 지명한 그 차기 후계자였었거든요. 네, 시진핑 다음. 그런데 이제 밀려났었죠. 이 후춘화가 정협 부주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앙군사의 부주석으로 가는 순간, 이거는 이제 다음 차기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도 중앙군사의 부주석했고, 후진타오도 중앙군사의 부주석을 거쳐서 총서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현 연합참모부 참모장인 류전리가 하고, 중국의 국가주석은 뭐 시진핑이 2년 동안 하든지 아니면 왕양이 다 맡아서 하든지 뭐 이런 게 되는데, 중요한 이제 군부 쪽에서 보면 예상되는 군부의 최고 기구의 중앙위원회 7명 위원은 과연 그럼 누가 하느냐 이거죠. 시진핑이 여기서 이제 쫓겨나니까 예상으로. 그럼 중앙군사의 주석은 뭐 장효사가 당연히 2년 동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중앙군사의 군사위의 이 2명의 부주석은 앞서서 후춘화가 차기 총석의 후계자의 신분으로 하게 되고 류전리 현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한다고 했고 그럼 나머지는 누구냐 이거죠. 3명 됐죠? 네. 장효사, 후춘화, 류전리. 그럼 나머지 군사위의 7인 위원은 장성민, 창딩초우, 왕런화, 동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사람 좀 살펴볼까요? 장성민은 누구냐? 뭐 여러분 들어보셨죠? 현재는 중앙군사위 군사기율이 서기이고 장효사, 류전리, 장성민은 모두 다 장효사파고 이 사람들은 베트남하고 전쟁에서 싸움을 해봤던 그러면 월전파 중에 핵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мя화, 잘려나간 мя화 넘버 3 실제로 주석까지 하면 넘버 4가 되죠. 장성민이 이제 4위가 되는 거죠. 장유사 1위, 후춘화 2위, 류전리 3위, 장성민이 4위. 그래서 мя화 대신 중앙군사위의 정치공작부 주임을 맡아서 그 뒤로 이동한다 이런 거고 창딩총은요 현 중공의 공군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류전리가 이제 부주석으로 가기 때문에 중앙군사의 연합참모부 참모장으로 이동시키고 왕런화라고 있는데 현재는 중앙군사의 정법위 서기입니다. 해군 출신 상장인데요. 장성민이 이제 그 정치공작부 주임으로 승진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중앙군사의 이에 군사 기율리 서기로 장성민 자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동진이 좀 특이한데요. 현재 국방부장입니다. 국방부 장관. 해군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동진이 원래는 그 산동강 쪽이죠. 벅리위안이 추천해서 올라갔는데 동진이 올라가긴 했지만 중앙군사위 위원회 입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원래 중앙군사위 위원회 임명하는 게 기본인데요. 이 사람은 현재까지는 중앙군사위 위원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의심을 좀 받고 견제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동지는 아마도 시진핑파하고는 좀 다르다. 산동 출신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동진이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시진핑파라고 분류됐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동진이 살아남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추측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중앙군사의 7명을 군종별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면 육군에는 장효사와 류전리 2사람, 로켓군에는 장성민이 있고 공군 출신은 창딩초, 해군은 동진과 왕런화. 그래서 6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차기 지도자인 후추나가 이제 군 출신은 아니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중전에서 중공의 군사위 중공의 이제 중앙군사위 주석이 교체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004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후진타오가 있었던 16기 사중전에 후진타오 이제 1기죠. 여기서 장점인 당시 중앙군사위 주석이었던 장점인이 후진타오한테 뒤늦게 그 주석직을 물려주게 됩니다. 총석이는 물려줬지만 뒤늦게 이제 물려주게 되고요. 당시에 후진타오 중공 총석이 겸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었는데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겨우 이제 받게 된 거죠. 한 2년 뒤에 받은 건데 열받죠? 휘차이호 당시 중앙군사위 위원이 후진타오의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을 이제 인계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방송을 예고하겠습니다. 사중전의 폐막이 이제 오늘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은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올지 혹은 더 걸릴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사중전의 폐막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 편집 후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